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보도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한 대화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에선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김용진 대표에게 신앙림 전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와 대화를 적은 노트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고 한 기자가 없다고 답하자 김 대표는 아깝네라고 반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신 씨가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란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뉴스타파 측이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보도되지 않은 촬영 영상 중에 신 씨가 뉴스타파에 보고했다고 말하자 한 기자가 공개를 결심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정정하는 부분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신 씨가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와 보도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공개는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법정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수사 단계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법정 내 증거 제시를 둘러싸고 검찰과 뉴스타파 측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선식품 등을 저장하는 저온창고 시장은 요즘 임차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워낙 지어진 곳도 많은 데다 경기까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창고주가 오히려 돈을 주고 임차인을 구할 정도인데 이 돈만 챙긴 뒤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경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닭가슴살 등 신선식품을 주로 저장하는 경기도의 한 저온 창고 밀집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 물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우후죽순 창고들이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며 창고는 많은데 빌릴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창고주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서라도 임차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한 창고주는 입주지원금 4억 5천만 원을 주고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결제부터 연체를 시작하고요. 임차인은 돌연 창고 하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일부 금이 간 거를 얘기하는데요. 11개월 동안 밀린 연체금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같은 피해를 당한 임대인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래 온도가 올라가게. 이 창고 임차인은 냉방시설을 트집 잡아 연체를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은 창고가 적정 온도를 맞추지 못해 물건이 부패했고 손해를 봐 임대료를 내지 못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임차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창고주만 4곳, 피해액은 약 50억 원인데 한 번에 10억 원이 넘는 입주 지원금을 준 곳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임차인의 의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뒤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져 나들이 가는 분들 많은데요. 나들이철을 맞아 경찰이 고속도로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등 핑계도 가지가지였는데요.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9시 30분을 조금 넘은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1차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순순히 2차 측정에 응합니다. 네. 22시 34분. 나왔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6%,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애꿎은 대리운전 핑계를 대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대리 부르셔야죠. 안 덮여가지고.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버텨보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주 3잔? 네. 네.
측정 결과 해당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채 되지 않아 음주운전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밤사이 전국 39개 요금소에서 시행된 일제 단속에서 면허 취소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음주 외 무면허 운전도 4건이나 됐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명심하시고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경찰은 나들이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적인 합동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금융권에서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부실했던 금융권에서 의무 고용률을 100% 달성한 회사들이 나타난 건데요. 박지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년 경력 마사지사 오철승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하나생명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솜씨로 상담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오 씨.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생기는 허리 통증 그리고 긴장으로 인한 두통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안마로 오 씨를 포함해 콜센터 서울 지점에만 12명의 관리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고용한 이후 상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근무 만족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업무 효율이나 서비스 품질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초 응대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정도가 계세요. 사내 카페에선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음료를 만들고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삐 일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맨날 나 못했대요 하면 우리님이 저한테 앞담나한테 내 힘이 또 와요. 금융권의 근로환경은 대부분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화금융계열사 5곳은 헬스키퍼, 바리스타, 디자이너, 어학 강사 등으로 장애인을 채용해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도 개발 지원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해 의무고용률 100%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수백억 원의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을 내는 등 장애인 고용에서 아쉬운 성적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회사들을 중심으로 따뜻한 선례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